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1차원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1차원 자료형이 이제 스트링 자료형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배웠고 튜플을 배웠죠. 리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컴프레hen션이었고 튜플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제가 제목을 슬기로운 튜플 사용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중요한 내용들 되게 이제 잡스러운 기술인데 이게 되게 유용해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인덱싱을 할 때 이제 처음이랑 끝을 가지고 뭐 인덱싱 하는 거를 배웠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요런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요런 이제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리스트화 시킨 거죠. 형태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뭐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원소로 출력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8까지 이제 하면은 인덱스 0부터 해가지고 인덱스 9가 아니고 마지막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0, 1, 2 이렇게 해갖고 8에 해당되는 원소들만 이렇게 출력이 됐었죠. 그렇죠? 대충 이제 여기가 이제 인덱스 8에 해당되는 원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사실은 이거의 축약 버전이거든요. 똑같죠, 결과가. 얘하고 다시 얘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요거에 축약된 형태인데 여기서 그럼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0번 인덱스부터 8번 인덱스까지 한 칸씩 점프하면서 원소를 이제 그 뽑아달라, 보여달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2로 바꾸게 된다면은 A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B가 나오는 게 아니고 A하고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3으로 바꾸게 되면은 A하고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D에는 이제 몇 칸을 점프할지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 근데 이제 엔드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내가 얼마만큼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갈 건데 얼마만큼 간격으로 이제 점프를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게 생략되면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라이딩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략하면 우리가 원래 익히 알고 있던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쵸? 요거는 이제 스텝 부분을 생략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여기 끝점을 생략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뽑는데 세 칸씩 건너뛰면서 뽑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뭐 그 얘를 이제 생략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처음부터 뽑으라는 그러니까 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 논리로 치면은 얘하고 얘는 이제 똑같은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를 생략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요럴 경우에는 요거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죠. 지금 되게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그 문자열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특정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타임시를 그 어떤 일별로 관측된 어떠한 자료를 받았는데 뭐 그 월요일에 내가 판매량 얼마, 화요일에 판매량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내가 주 단위별로 이거를 그냥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면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 것만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인덱스가 이제 0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2, 4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애를 내가 뽑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리스트에서 0에서 시작되는데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뽑히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제 1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뭐 4에 해당되는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잘 모르겠고 처음이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뽑으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점프는 이제 3칸씩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면서 예제를 만들었는데 일단 그 예제 2번을 설명하기 전에 약간 예비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되게 익숙한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그냥 보면은 바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이렇게 슬러시 n이라고 이제 포함된 게 있거든요. 근데 슬러시 n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문자열 그 자체인데 얘를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 슬러시 n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new 라인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1n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줄바꿈이 일어나서 새로운 라인에 2n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인이 이제 3n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요게 그냥 그 이게 그 줄바꿈 그러니까 뭐 편하게 생각하면 엔터 같은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긁어왔는데 나무 위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냥 텍스트를 만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쪽에서 한번 줄바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줄바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줄바꿈이 일어나서 이러한 텍스트를 만든다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첫 글자만 읽게 되면은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아름다웠던 내용이라 이제 반대 그런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첫 글자만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지금 글자가 8개죠. 그렇죠? 너같이 사랑스럽고 한 이게 8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엔터를 치는 그게 9개까지 되니까 이 문자열을 9칸씩 점프를 하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건데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은 얘에서 이렇게 세로로 읽은 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억지로 만들었어요. 이건 내가 데이터 분석할 때 쓴 적은 없고요. 근데 그런 적은 되게 많아요. 뭔가 이제 떠한 자료가 있을 때 몇 개 단위로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내가 어떤 그 기기 같은 거에서 센서 기기 같은 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막 그거를 막 거의 뭐 0.1초 단위로 수집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온 이런 거를. 근데 0.1초 전에 기온이랑 0.1초 후의 기온은 보통 똑같거든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똑같아가지고 아예 0.1초는 그냥 너무 많고 그냥 뭐 이거를 한 5초에 한 번 정도 솔직히 측정해도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하면은 얼마만큼 주기로 이제 샘플링을 한다. 이런 코드를 이제 되게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써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어,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스텝이 이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리스트가 있죠. 요런 리스트가 있는데 처음이랑 끝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뒤집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고 얘는 이제 여기에서 처음과 끝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하는 거를 플러스 1로 보통 우리가 점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1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뒤집히게 되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설정되는 순간 여기 있는 시작점은 A가 아니고 K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의 뜻은 일단 K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원소부터 시작해갖고 첫 번째 원소까지 그러니까 한 칸씩 그러니까 마이너스 1씩 이제 건너뛰면서 출력을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제 리스트에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리스트의 이제 특수 기능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그 탭을 누르면 안 나오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크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작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탭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력되기에 좁아가지고 아까 그 큰 화면에서는 자꾸 안 나오나 봐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 요렇게 리버스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지금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쓰고 다시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금 마이너스 스텝으로 스트라이딩을 했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텝으로 이제 점프를 계속하면서 리스트를 뽑았던 그거하고 이제 결과가 얼뜻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이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리스트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이 메소드를 쓰면은 얘는 리스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해도 그 리스트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메소드는 거기 있는 그 리스트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산 같은 거라 가지고 리스트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출력 결과만 보여주고 만약에 이 출력 결과를 내가 뭐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코드가 미묘하게 약간 다른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 갖고 내가 그 자체를 변화하고 싶을 때는 메소드를 쓰고 그러니까 특수 기능을 쓰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연산을 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그 마이너스 스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굳이 써야 될 때는 이제 딱 요 경우 있죠. 요렇게. 처음이랑 끝을 생략하고 그냥 마이너스 1을 넣는 거.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거. 요거 말고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게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이랑 끝을 지정하면서 내가 만약에 쓰고 싶다고 하면은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A, B, C, D, E, F, G를 리스트화 시켜갖고 제가 LST라는 변수에 넣은 거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뒤집으라는 거니까 H부터 시작해갖고 이 역순으로 이렇게 쭉 알파벳이 나열이 되게 되겠죠. 그래갖고 요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이제 주는 코드를 지금 제가 이제 처음이랑 끝을 생략을 했잖아요. 이거를 생략하지 않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시작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시작점인데 저거를 인덱스를 세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끝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끝에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도 위에랑 똑같은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기 인덱스가 이게 0번 인덱스고 여기가 1번 인덱스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뭐 여기는 2번 인덱스고 그래서 2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그 잠깐만. 자, 얘가 이제 원래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이 대응하는 게 이제 h고 그 다음에 2가 대응하는 게 0, 1, 2, 2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h에서 이제 c까지 와야 되는데 끝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d까지 오겠지.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D까지 오지 말고 C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줄이면 되죠. 이렇게 C까지 오죠. C까지 말고 B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0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0에 해당되는 거는 A인데 A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럼 A까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1 하면은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마이너스 1은 다시 H야. 그러니까 H에서 시작해갖고 H까지 이제 가라는 뜻이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슬슬.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러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되게 이제 쉬운 건데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A, B, C, D, E, F, G, H까지 있는데 A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H가 이제 7이죠. 그래서 내가 끝을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내가 7을 쓰게 되면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뭐 8이라는 거를 써야 됐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은 0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위에 라인으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적당한 게 없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해당되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9를 써야지 A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거는 안 쓰면 돼요. 이런 거는 앞으로 그냥 쓸 생각 말고 그냥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스텝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처음이랑 끝점을 무조건 생략하는 쪽으로 쓰고 이거를 명시하는 코드는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이거 잘 쓰고 싶어서 열심히 옛날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다른 책 보니까 이거 그냥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고 써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기 힘드니까 이런 코드는 뭐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콩공 교수님들이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써야 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기능이에요. 요거는 그 컴프리hen션을 쓸 때 if문을 포함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쓰기도 편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쓰기가 편하다는 거는 컴프리hen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한정해서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컴프리hen션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제 컴프리hen션도 이제 헷갈리는데 if문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더 헷갈리겠죠. 이것도 예비학습이 좀 필요한데 예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수, 제곱은 그냥 뭔가 이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타나는 수예요. 예를 들면 이제 1이라든가 4라든가 9라든가. 그러니까 9 같은 경우는 3을 제곱한 거고 16은 4를 제곱한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이런 수 중에서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36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36은 12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만 내가 이제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개 이제 필요한 예비 학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연산자예요. 요 연산자는 그냥 이제 그 11을 4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를 리턴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요거 11을 4로 나누면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죠. 그래갖고 나머지가 0이 리턴되고 11을 5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래갖고 2가 리턴되고 또 뭐 해볼까? 7로 하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5가 리턴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내가 이제 어떤 수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 등호가 있는 거하고 등호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의 차이인데 요거 아마 사실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래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입꼬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래서는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은 효과고 아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A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2를 그냥 대입해 갖고 앞으로 저장해 놓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등호가 이제 두 개 있으면은 A가 2이냐 아니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에다 2를 넣고 A가 2인지 아닌지 이렇게 테스트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true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는데 A에는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3이 아니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if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에다가 이제 3을 넣고 if A 나누기 2가 이제 0이면 그러니까 A 나누기 2가 0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짝수라는 소리지. 그렇죠? A가 짝수이면은 A is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에다가 even이라는 스트링을 제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A is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에다가 오드라는 스트링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을 판단할 때 요거는 이제 결과가 위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뭐 true고 false로 나오게 되거든요. 뭐야 이거. A에다가 만약에 3을 넣고
네, 요 부분만 딱 실행을 하면은 요 부분만 딱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제 false 아니면은 뭐 tru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4를 넣게 되면 true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라인은 얘가 true일 경우에만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true가 아닐 경우에 이제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갖고 요런 게 이제 if문의 기본 구조이고 그 되게 쓸데없지만 쓸데없진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포문이랑 똑같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4번 누르거나 탭을 한 번 눌러가지고 들여쓰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조건이 참일 때 요거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요런 것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들여쓰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에다 이제 3을 넣게 되니까 이제 요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조건에 들어가겠지. 그래갖고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갖고 결과를 보면 A는 이제 3이 들어가 있고 A 이제는 이제 오드가 그러니까 홀수다라고 이제 정보가 표현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예비 학습이었고 요거를 해볼게요. 예제 다시 예제를 돌아왔고 제곱을 해서 나오는 수들 그거를 제가 제곱수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제곱을 해서 나오는 수들 중에서 12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1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런 애들만 이제 원소로 가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우선은 좀 클래식하게 코딩을 하면 이제 비어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 되겠지. for i는 대충 한 이 정도 100까지 할까? 1부터 100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뭐 i 제곱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1, 두 번째는 이제 4가 출력이 되겠고 세 번째는 9가 출력이 되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100의 제곱이니까 만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해볼까? 무서운데? 이게 좀 무서우니까 요렇게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제곱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1, 그다음에 4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2의 제곱이니까 100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건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밑에 쭉 더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 요러한 수들이 있는데 요러한 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의 스퀘어는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얘를 하여튼 12로 나누어요. 1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이제 0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 조건이 만족되면은 내가 이제 리스트에 새로운 원소로 i 페어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1이라고 치면은 1을 이제 12로 나눠갖고 0이 아니니까 패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행되지 않죠. 그 다음에 4, 9 이렇게 계속 패스되다가 여기에 이제 오게 되면은 i 스퀘어를 이제 12로 나눴을 때 0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i 스퀘어 그러니까 36에 해당되는 애를 내가 원소로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비어있는 리스트에는 이런 식으로 36, 그 다음에 이제 144도 제곱수죠. 그 다음에 이제 1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손으로 풀려면 되게 이제 힘들지만 컴퓨터는 이제 금방 계산을 해주니까 이러한 숫자들이 이제 멤버들로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 똑같은 거를 이제 컴프레hen션으로 포함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원소로 넣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는 일단 아이스케어 요런 애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포문에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든 그 제곱에 있는 애들을 다 원소로 받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원소로 받고 싶은데 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내가 멤버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코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곱에 해당되는 애들을 내가 멤버로 받은 건데 포문에 이제 i는 이제 그 1 또는 2 또는 해가지고 i는 이제 100까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i 스퀘어 나누기 이제 12가 그러니까 i 제곱을 12로 나누었을 때 이거 이제 그 똑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나머지가 빵일 때만
내가 이거의 원소로 이제 받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도 if문을 그냥 딱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if문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거의 뭐 문법이잖아요, 새로운.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영미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요렇게 하면 얘를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얘를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이제 떠오르는 그 문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법을 짜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요거를 보면 거의 그런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 건데 일단은 태스크가 홀수 혹은 이제 짝수를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함수를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테스트. 그래갖고 내가 뭐 x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x가 나누기 2가 이제 0이면 이제 짝수라는 거겠지. 그러면은 리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 이렇게 이제 함수를 내가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을 넣게 되면은 홀 그다음에 2를 넣게 되면 짝 그다음에 5를 넣게 되면은 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떠한 그 숫자를 넣었을 때 홀수인지 이제 짝수인지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뭐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 있는 리스트의 원소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그냥 L만 쓰게 되면은 그냥 1, 2, 3, 4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L은 순간적으로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에다가 넣게 되면은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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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제 함수가 잘 동작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테스트하고 똑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리턴을 바로 써요. 이렇게 하면은 리턴 2분을 리턴할 건데 항상 2분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요 조건일 때만 2분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요 조건일 때만 2분을 리턴하고 그런 조건이 아닐 때는 5들을 리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그냥 이제 말로 쓰는 것 같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테스트 함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3을 하게 되면은 홀이라고 나오고 4를 넣게 되면 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if문을 이용해서 그 함수의 리건을 이제 조건부로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설명할 건데 아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코드만 보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랭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운 자료형이 0차원 자료형이랑 이제 1차원 자료형이 있다고 했는데 1차원 자료형일 때만 동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A에다가 이제 1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값이 하나가 있는데 랭을 찍어보면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또 0차원 자료형이죠. 불타입니까? 그래서 A에다 true를 넣게 되면은 랭을 찍어보면 이제 에러가 나게 되고 이런 플롯을 넣어도 랭을 찍어보면은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파이썬은 이렇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떠한 수학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그냥 R 같은 데는 A에다 1 넣고
랭스죠. 거기는 이제 함수 이름 랭스를 치면 그냥 1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여기랑 뭔가 어떤 철학이 다르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구현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가 인트나 플롯이나 뭐 불타입은 랭 함수가 그냥 동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로 출력할 수도 있지 않냐. 여기에 값이 하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출력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러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점점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않아요. 1차원에는 원래 이제 랭 함수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GUE BIN이라는 걸 넣으면 이건 스트링인데, 요거는 이제 1차원 자료형이죠. 그쵸? 랭을 찍으면 이제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한 칸 한 칸에 GUE BIN이 각각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요것도 헷갈리지 않아요. 1, 2, 3, 4, 5, 6을 넣고 길이를 재면은 6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뭐 투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6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0부터 해가지고 9까지 있는 그러한 그 리스트 비슷한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얘도 이제 랭을 찍어보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A에다가 G 하나만 넣으면 얘도 이제 원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랭을 찍으면 1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 하나만 넣고 리스트를 만들어도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에러가 나고 요거는 된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길이가 1이 투표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동일하고, 얘도 이제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길이가 1인 거는 0차원 자료용, 그러니까 값이 하나 있는 그거에 대응된다 그랬는데, 그냥 길이가 0인 1차원 자료용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립니다. 요거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는 스트링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랭이 0이 나오고, 그다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경우에도 온수의 수가 이제 0, 그다음에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 때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레인지 이렇게 이제 만들 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은, 요 개념이 언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 배우고 혹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를 좀 많이 주력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 텐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디멘전을 잘 따져야 되는데, 이 디멘전이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 그러니까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0차원, 1차원, 2차원 막 이러한 차원 개념을 머릿속에 이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 곱하기 1 매트릭스의 숫자가 딱 하나가 있게 되면은 걔는 이제 2차원 자료형인데 그냥 하나 있는 거죠, 값이. 그런 식으로 잘 따져야 돼요. 넘파이 할 때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인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 약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작은 산 같은 느낌이어서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작은 산입니다. 그렇게 큰 산까지는 아니고, 요것도 쓸 줄 아느냐 쓸 줄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이 치는 그 코드 속도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이 제가 이제 접했던 질문이 학생들한테 접했던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튜플이랑도 비슷한데, 도대체 파이썬은 왜 이렇게 자료용이 많은 거냐, 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튜플이라는 것도 만들고 딕셔너리 이런 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딕셔너리 거의 안 쓰기도 해요. 그냥 나는 이제 딕셔너리 안 쓰고, 그러니까 특히 R만 쓰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 딕셔너리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왜 써야 되고 언제 쓰면 유용한지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티브를 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왔던 자료형이랑 완전히 그냥 다른 컨셉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0차원 자료형, 0차원 자료형 같은 경우는 보통 목적이 뭔 것 같아요? 계산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내가 인트를 저장하고 플롯을 저장하고 이런 거는 계산의 목적이 있고, 1차원 자료형, 지금까지 배웠던 스트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리스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은 이 자료형들의 기본 목적은 뭐냐면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을 왜 하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펜을 쓰려고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장을 하고 이제 펜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딕셔너리도 1차원 자료형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목적이 저장이야. 무슨 어떠한 이제 자료형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빼내는 방법이 리스트하고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거를 좀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일단 리스트하고 스트링이랑 튜플에 대해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막 되게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거를 배웠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좀 정리해야지 딕셔너리가 왜 다른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요런 것들은 그 어려운 말로 시퀀스형 자료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런 용어로 이제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컨테이너형이다 뭐 아니면 불변형이다 가변형이다 이런 용어로 많이 썼었죠. 그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시퀀스형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으로 이제 되는 게 뭐가 있냐? 원소를 위치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 원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은 두 번째 원소, 그다음에 뭐 네 번째 원소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걔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위치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쓸모 없지만 이런 코드를 보면은 1, 2, 3, 4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리스트에는 뭔가 이제 정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0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 번호상 0에 해당되는 정보를 내가 뭔지 알고 싶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뽑힙니다. 얘는 마지막 번호,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에 저장된 그 숫자든 뭐든 뭐를 나한테 보여줘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요거는 근데 리스트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튜플도 이렇고 스트링도 이렇죠. 그래갖고 요거의 이제 공통점은 다 이제 시퀀스형 자료형이란 거고 이들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형, 그러니까 시퀀스형은 이제 컨테이너형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컨테이너형이라는 거는 그 원소들로 이제 그 다른 타입이 올 수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형이 아닌 거면 이제 균일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이제 다 똑같은 타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균일한 형이죠. 그래서 원소들이 이제 다 똑같은 타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스트링이 그렇죠. 그리고 원소들이 이제 다른 타입을 가질 수 있는 건 리스트 혹은 튜플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 가변형인지 불변형인지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었죠. 가변형이라는 거는 내가 원소에 접근해갖고 그 원소를 임의로 바꿀 수 있으면 가변형이에요. 리스트는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튜플이나 스트링 같은 거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요거를 이제 어떤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내가 이제 텍스트에 이제 0에 해당되고 이제 스몰 g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내가 라지지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게 안 됐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불변형이기 때문에 스트링이 불변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표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형이고 가변형인 건 이제 리스트이고 컨테이너형이고 이제 불변형인 건 이제 스트링이고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다 시퀀스형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퀀스형이 아닌 자료형이 이제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있습니다. 시퀀스형이 아닌 게 이제 딕셔너리하고 셋이에요. 집합 자료형 이 두 개인데 시퀀스형이 아니라는 거는 그 원소의 위치로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원소 알려줘, 두 번째 원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원소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냥 원소 위치로 뽑으면 되지 왜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뽑는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요거는 그 그냥 제가 이제 비유를 해갖고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시퀀스형으로 내가 원소들을 뽑아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키워드라 그러죠. 키워드를 통해 갖고 정보를 뽑아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에 제가 대화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나한테 뭐를 시켰어요. 아니, 시킨 거 아니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뭔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켜서 뭐를 하지? 드래그를 하겠죠. 드래그를 해갖고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을 이렇게 쭉 살펴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때쯤에 아 그래 이렇게 부탁을 했었구나 라고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요럴 때는 내가 그 만약에 카카오톡에 했던 메시지 하나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리스트의 원소를 내가 드래그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뽑는다는 거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슬라이싱을 하는 거지. 그렇죠? 대충 언제부터 대충 어디까지 해갖고 쭉 뽑아갖고 여기에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은 아 이 뒤쪽인가 하고 이제 뒤쪽 정보를 뽑아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개강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그 동료 그러니까 제 이제 친하게 지내는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뭐 한 방학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방학 때 그 언젠가쯤에 이제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 전화가 왔던 것 같고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방학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지. 보통 그런 적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랑 방학 때 이제 카톡을 하다가 언제 이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래 나 뭐 먹고 싶었는데 어디 가서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소를 이제 대충 말하고 그래 나도 거기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개강을 하고 막 뭐 수업도 듣고 하니까 막 숙제도 너무 많고 그래갖고 까먹었어. 그래갖고 맞다 그 애랑 언제 뭐 하기로 했는데 해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뭘 검색을 해야 되냐면은 보통은 그 언제인지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방학이라 하면은 12월에 내가 말했는지 1월에 말했는지 2월에 말했는지 내가 그거를 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 슬라이싱을 하고 싶으면은 정보를 찾아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컨트롤 F를 누르고 그다음에 뭐 저녁 한번 먹자 그랬으니까 저녁이란 단어가 있겠지 하고 저녁이라고 치겠지. 그다음 위에 탁탁탁탁 올라가면서 아 이때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이제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그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떤 키워드를 알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하고 싶은데 그게 위치상 어디에 있는지도 되게 모호한데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보는 어떠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때는 순서대로 이제 정리된 자료를 검색할 때 어쩔 때는 시퀀스형이 이제 유리한데 어쩔 때는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 되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타입이라는 거는 키워드를 딱 검색을 하면 어떤 이제 리턴 값을 주는 거.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딕셔너리거든요. 내가 이제 어떠한 단어의 뜻을 알고 싶어. 근데 그 단어가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어떠한 단어를 그 영어 사전 그러니까 뭐 네이버 영어 그 하여튼 땡땡 영영사전 뭐 이런 데다 단어를 넣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뜻이 매핑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딱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값이 이렇게 차르륵 나올 때도 있고 그거를 내가 이제 인덱싱 방식으로 검색을 한다 하면은 옛날 뭐 종이사전 이런데 이게 몇 쪽에 있었더라 막 이렇게 면서 찾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키워드를 보고 찾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할 때가 되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보를 이제 우겨 넣는 게 유리할 때도 있는데 순서대로 우겨 넣는 게 이제 유리할 때는 리스트로 저장을 하는 게 편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내가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딕셔너리로 정보를 저장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은 그 벡터에서 이제 원소를 이제 뽑는 거는 정보 모임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일이랑 똑같은데 정보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그 순서를 검색하는 방법 되게 좋아요. 이거는 리스트의 되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키워드를 기억해갖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보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딕셔너리 타입이 좋아요. 사실 그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좀 와닿지 않고 그 나중에 그러니까 한 혹시 이제 3, 4학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많이 배우다 보면 파이썬에서 되게 중요한 패키지가 넘파이하고 판다스가 있거든요. 넘파이를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순서대로 정보를 차곡차곡 넣어놓고 이제 꺼내는 거에 되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판다스는
순서대로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에도 되게 유리한데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데도 되게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넘파이는 리스트에 좀 더 강화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형 자료를 좀 더 이제 처리하기 편한 형태로, 그러니까 넘파이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판다스 같은 경우는 리스트보다는 딕셔너리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거 해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SNS 이런 거 보면 해시태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되었으면 키워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포스트가 전체에서 몇 번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내 포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판다스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판다스는 그러니까 그 해싱도 지원하고 키워드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지원하고 동시에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도 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넘파이,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좀 더 발전된 형태가 판다스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조금 쉬었다가 55분에 이어서 딕셔너리를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